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5월 18일 밤이네요. 오늘은 제가 5.16과 5.18 그리고 정의연을 주제로 5.18과 반일을 지겹게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제 의견성 취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5월 18일자 문화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그렇게 진실을 고백하면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5월 12일 날 본격 가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가동했다는 거 이제 아십니까? 별로 아는 분들은 없을걸요? 네, 또 무슨 조사가 시작됐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진상규명 대상으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등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무엇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감을 잡으셨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이 옛날 1980년 시점이죠. 도청 옆에 전일빌딩, 그 당시 광주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는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 때문에 지금 몇십 년째 싸우고 있네요. 몇십 년, 아니 과거 20년은 없었죠. 최근 10년 정도 그러는데. 아니 이거를 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한테 조사시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수사시키면 되잖아요. 왜 국회가 만드는 이 규명위원회한테 조사하라고 맡깁니까? 난 이게 제일 이상합니다. 네,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헬기 사격 은폐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 하시죠? 왜 예단을 하시죠? 아니 헬기에서 총을 쐈다면은 전일 빌딩에 그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목격자가 수없이 나오고 이때는 기관포를 쐈으면 사람이 많이 희생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없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데 왜 있었다고 보고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대통령이란 분이. 네? 특정 세력의 대통령인가요? 변호사셨던 분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단정하고 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5.18 규명위원회가 밝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기자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88년도에 국회에서 광주특위가 만들어져서 광주에 대해서 수없이 떠들었어요. 많이 조사했어요. 국회가 조사했어요. 이런 규명위원회가 뭐 비슷한 특위니까 비슷하죠. 그 아주 텔레비 저 유심 굉장히 지켜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대학 다닐 때 저 386 세대거든요. 동지들 모였어 뭐 광주 출정과 님을 위한 행적 저 지금도 뭐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가 뜨거운 문제였기 때문에 88년 광주 특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조사했습가 그리고 93년도에 김영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5.18 특별법 만들고 어쩌고 해갖고 또 그때 국회가 아니라 검찰 최고의 수사기관 그때 그 책임자가 수사 책임자가 나중에 경북 영주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그래서 조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발포 책임자가 못 밝혔습니다. 네. 왜 못 밝혔어요? 발포 명령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밝힌 거지. 근데 하도 밝히라 그러니까 못 찾겠다고 돌려댄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옛날 그 50 특위에서 뭐 집어 던지고 그랬잖아요. 전두환 씨한테. 그렇게까지 하고도 못 밝힌 거예요. 이게
민주화 열기가 무지하게 강할 때, 김영삼 정부 때,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초기에도 발포 명령을 군이 내렸다는 걸 밝히라는 기류가 무지하게 강했는데 그때 못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리 최고의 수사기관을 냅두고 또 국회에서 만든 위원회가 해낼 수 있을까요? 광주 교도소 인근에 안매장이 있었다. 사채권, 인매사 수없이 나온 얘기입니다. 땅도 많이 팠잖아요. 최근에도 팠잖아요. 근데 또 질이 멸렬 조용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휴, 창피한 거죠. 5.18 광주와 무관하니까 그렇죠. 그 5.18만 되면은 전두환 때리기를 합니다. 근데 전두환 씨는 난 아니라 그러잖아요. 전두환 씨는 5.18 갖고 나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얻어맞는데, 이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내가 지시했고 내가 책임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5.18은 내 책임, 정승화 계엄사령관 박정희 사후에 한 12.12 사건 책임자는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책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뭘 덮어 씌우려고 합니까? 이게 진상조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님! 저는요, 안보 파리도 듣기 싫지만 이게 5.18도 지겹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했던 것도 하고 또 사회가 진보를 못합니까? 그렇게 자신 앞에 문제 또 풀고 더하기 빼기도 한두 번이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이게 진정한 법조인이고 대통령이고 지도자지. 자꾸 기라고 하면서 두드리면 이거는 정신적인 고문 아닌가요? 응? 뇌절을 내가 알렸다고 자꾸 때리는 거는 봉건 시절에 하던 방법 아니에요? 이 대명천지는 명나라 천지라 제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왜 이런 짓을 자꾸 거듭합니까? 일사부재리라는 원칙도 있는데 이미 이희성 사령관 이런 사람들 그걸로 다 처벌받고 감옥도 갔다 왔는데 사면받은 건 그 다음 문제고, 사면받은 거는요 지금 이 정부에 있는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도 다 사면받았어요.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광주 사건 수사를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국회에서 만든 위원회를 하고 떠넘깁니까? 자기들도 알거든요. 안 나온다는 거 알거든요. 문 대통령 그 지시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자꾸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수처 만들어갖고요. 물론 고위공직자만 조사하게 돼 있지만 한번 공수처한테 조사하라고 시켜보십시오. 얼마나 밝혀내는지. 매번 안 나오는데 뭐 해라 그 안방만 넣습니다. 반일 문제만 나오면 자꾸 뭐 문제만 만들지 해결을 못해. 해결을 일본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 잡아놓으려고 역사의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자꾸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이 의혹만 제기하니까 이 사건이 이 역사가 힘들고 사회가 뭘 새롭게 발전시키는 걸 못하고 자꾸 도돌이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가 만든 조직으로 조사를 하라는 것이 이 수사관들 자꾸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18 규명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어떤 위원회인가 한번 알아봤어요. 아마 국민들은 아직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근데 쭉 보니까 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뭐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완전히 진보파로 구성돼도 어려울 판인데 보수파 눈이 딱 띄고요. 헌병관 출신 군인도 있더라고요. 3명은 보수파네요. 또 누가 있을지 모르죠. 또 여기 있는 분들도 함부로 막 예단적으로 얘기했다 증거 없이 얘기하면 책임 못 집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국개발이라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국정원 조지로 들어갔다가 잘못 건드면 큰일 났고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고 그런 거 좀 많이 알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다 개혁위원회 설설설설 뭐 말로만 뻥쳤지 별 내용 없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나의 색깔을 가져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두드려도 안 나올 판인데 이미 생각 다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요, 이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수사권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권한은 조사권입니다. 조사권하고 수사권은 다릅니다. 수사를 한다 그럴 때는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죠. 조사를 가진 데서는 동행명령을 합니다. 일로 와라. 동행 가자. 그때. 안 가면. 그럼 강제로 끌고 간데 그 구인이거든요. 근데 구인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표한 법원에서 내준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하게 되면 위헌입니다.
이 동행명령 내렸을 때 안 온다고 구인장 발부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안 가고 버티면서 일함이 위헌소송 걸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문제로 싸움이 됩니다. 이 금융위원회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구성원도 일단 쉽지 않은데다가 근데 여기다 대통령이 자꾸 다 해결하라고 하는 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이겁니다. 이 위원회는 파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의혹과 뭘 이걸 밝히라는 게 아니라 못 밝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통령이 이거 모르겠어요? 이분이 벌써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다 위원회 들어가서 뭐 반일도 해보고 반일위원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위원회가 일이 잘 안 됩니다. 어차피 단일 조직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은 조직 내에서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자, 이 위원회가 군이 먼저 발표했다, 안매장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문 대통령은 이 위원회하고 싸울 겁니까? 비난할 겁니까? 그러기 싫으면 문 대통령 휘하에 있는 법무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통해서 검찰, 경찰 통해서 수사시키면 되잖아요. 응? 도대체 우리나라에선 반일하고 5.18은요,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요, 사과만 요구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또 문 대통령 정부니까 힘도 있는데 왜 직접 하지 못하고 자꾸 제3자를 떠넘깁니까? 이거 정치적 고문 아닌가요? 네? 똑같은 소리 할 듣다 보면 좀 지겨워요. 이게 과거 공안사건 고문했던 이근한 씨 건하고 그분은 육체적 고문했던 이건 정치적 고문 아닌가요? 네, 이번에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과연 규명위원회가 뭘 밝혀낼 수 있는지, 밝혀냈을 때 문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건지.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국가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뭐 어쩌고 해갖고 무탄 사람 잡아놓는데 뭐 어떤 거 받아낸 게 있습니까? 다 무죄 나왔잖아요. 이게 국가폭력 아닌가요? 나중에 이거 적폐로 해서 재심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 대통령 시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다. 반일을 하는 일도 자꾸 진상규명하고 사과만 요구하는데 이제 스스로 밝힐 수 있잖아요. 외교통상부에서 다 문서공개 다 했으니까. 문 대통령 본인이 노무현 정부 시절 때 시민사회수석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고 민관공동위원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해찬 총리하고. 다 알면서 뭐 자꾸 뭘 자꾸 밝히라고 그래요. 청구 문제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했는데 그걸 왜 다 뒤집어 엎고 또 진상조사하라 그럽니까? 그러다 터진 게 뭐래요? 윤미향 사건이잖아요. 쉼터를 갖다가 비싸게 샀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비싸게 사는 시점에 윤미향 대표가 경매로 아파트 한 채 사셨다고 돼 있네요. 곽상도 의원하고 싸우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시세보다 3배나 더 주고 쉼터를 매입했다. 2012년에. 왜 4억이면 되는 걸 4억이 아니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바로 떠오르는 건요. 저희 같은 기자를 하거나 검사하는 사람들, 리베이트나 킥백이 있겠구나 바로 의심합니다. 조금만 수사하는 사람은. 리베이트가 뭐예요? 탁 뱉는 거죠. 먹었다가 돌려주는 거죠. 킥백이 뭐예요? 거꾸로 차는 거죠. 킥은 차는 건데 백이니까 뒤로 차는 거죠. 이거 10원이면 사는데 내가 100원에 사줘요. 그리고 90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90원은 자기 돈이 되잖아요. 자기 내부의 돈을 횡령해 먹는 거죠. 이거 전형적인 뇌물방구입니다. 이게 정보기관이 아니니까 뇌물은 아니지만은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아파트를 하나 경매로 현금 주고 샀다고 하니까 윤미향 대표가 현금 주고 샀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하 부정관. 네. 좋은 일을 하신다는 분이 그랬다니까 참 이상한 거죠. 수도 없이 반일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것에 일제온 것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셨나요? 그러다가 윤미향 사건을 맞았습니다. 지금 윤미향 씨 대표 말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근데 계속 김두관 의원 이런 사람은 옹호를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자, 문 대통령께서 수사기관 보고 수사시키세요. 아니면 뭐 그것도 싫으면 특검 만들어 조사하게 하세요. 윤미향 씨를 깨끗하게. 그럼 되잖아요. 왜 이런 방법 얘기가 없으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조선시대 보는 것 같아요. 자꾸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고서 선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사화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올해가 경자니까 경자사화인가요, 이 사건은? 언제까지 과거사를 반복하는 나라로 만들 겁니까? 네? 제가 아까 제목에서 5.16과 5.18과 정의연, 이 단일 이걸 잡았는데, 5.16 세력들은요, 과거사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건 뭐, 한가위 기적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싫어하는 전두환 세력도 대한민국 발전시켰습니다. 저 이순자 여사 한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연희동 집에 가서 이런저런 좀 질문 캐먹고 뭐 했더니,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남편을 각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각하가 대통령 되시고 나서 국민소득을 3배나 올렸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 보고 자꾸 흠만 보내요. 그러더라고요. 국민소득 3배나 올렸대요. 8년 집권하면서. 이런 거 좀 해놓고 좀 뭐 해보십시오. 맨날 과거사만 하지 말고. 그렇게 5.16, 12.12는 깔아뭉개면서. 이번에 5.16 조용히 지나갔어요. 5.18은 또 전두환 뭐 포승에 묶인 거 끌고 다니면서 쇼를 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 반복을 시키죠? 뭐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딱 밝히라 이거예요. 수사기관 다 동원할 수 있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의혹이 있다라고만 하면서 5.18만 다가오면 이래요. 대한민국에서 큰 역사가 5.18밖에 없나요? 4.19도 있고 6.25도 있고 6.25 제대로 한 적 있어요? 6.25도 너무 우려먹으니까 이제 안보파리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나중에 5.18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반일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또 왜곡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금 오늘 드린 말씀 그겁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는 나라고 잘 사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조사하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하자고요. 네? 자꾸 의혹 제기해서 정치 싸움 하는 그런 국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남북 문제는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잖아요. 과거의 허물을 다 덮고 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눈앞에 하고 있는데도 그냥 핵 개발했는데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가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 문 대통령만의 정부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입니다. 제가.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위임 통치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위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오너가 있는 기업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16과 5.18 그 다음에 반일 문제 객관적으로 다뤄주시고요. 대한민국이 하나하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는요. 말만 진보지 수 꼴통입니다. 이거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